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업소들에 대한 격려 방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태환 의령군수가 한 지역 기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피소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허위 사실이며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현안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이재근 산청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3년을 맞아 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해 재선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업소들에 대해 격려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쓴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처분업소 격려 방문 계획이란 진주시 문서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별 방문 부서가 적혀 있습니다. 식당은 주 2회, 유흥시설도 주 1회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낸 한 식당. 며칠 전 민원을 듣겠다는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결국 내려면 펀치라고 해놓고 굳이 와서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그러면 공문이나 똑바로 보내주던가. 방문 목적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라는 대목도 들어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하고 방역수칙 위반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신고 탓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문 뒤엔 영업주 반응까지 포함한 결과 보고서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해대책본부 운영부서 관계자는 모르는 계획이고 모르는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건 모르는 단어인데 우리 제대본으로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하니까 설명은 해드리라.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내부 메일에는 계획에 따라 행정처분업소를 방문하고 식비 등의 비용은 상조회비로 1인당 2만 원, 추가 비용은 과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안전숙소 운영, 해외 방문자 이송 업무 차출에다 이제는 위반업소 격려에까지 동원하냐는 시청 직원들의 불만도 나옵니다. 가서 식사도 해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직원들을 실제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동원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업소 격려 방문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태환 의령군수가 지난주 한 지역 기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 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허위 사실이며 불순한 정치적 세력에 의한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태환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건 지난 25일 저녁쯤. 오 군수가 지난 17일 저녁 지역 언론인 6명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한 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오 군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술을 못 먹는 신체적 특징을 여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특정인한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는 주장에도 손을 잡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8명이 넘는 10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공무원 2명은 잠시 자리를 오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자신을 고소한 A 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저를 향한 음해와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개탄스러운 일에 대해 저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A 기자는 오 군수가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저만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저것도 2차 가해 아닙니까? 오 군수는 그날의 진실이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 기자가 당시 간담회 자리를 함께 참석한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는 오 군수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 경찰은 고소인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동석한 기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기 중 습도가 높아 직접 느껴지는 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진주의 한낮 기온 29도, 창녕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국지적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소나기를 뿌리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 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지역별로 강도와 편차가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강한 햇볕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9도, 밀양은 20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30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7도, 합천은 2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위는 주말에 비가 오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경남 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근 산청군수를 정성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들이 절반 이상 완료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산청 지역은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국민들 큰 관심 속에 20%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석 용역을 면제받고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6월부터 지금 착공이 되어서요. 지금 보상 업무 한창 하고 있고 또 생배랑 도리 또 신안 청년교 지금 가설공사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적백산 위험지구의 피암 터널은 지난 연말에 일단 개통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경관 조성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폭포 높이가 한 50m쯤 되는 제대로 된 이제 작품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올 여름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도 1001호 공사는 확포장 사업이 속도가 조금 더딘 걸로 나왔는데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방도 1001호라는 게 사실은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욕심을 내서 공약에 넣어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도하고 행정 절차를 잘 밟고 있고요. 또 내리 쪽에 우선 급한 쪽은 군 자체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되고 절차되는 대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1년여 정도인데요.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 쪽에 그전부터 많은 노력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2013 엑스포를 크게 성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또 지금까지 준비한 것하고 잘 엮어서 10년째 되는 2023 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경남도하고 산청군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좋다 같이 합시다 해서 지금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는 게 좋겠다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산청이 정말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라 하면은 반머리째 터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다가 이제 뭐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대로 가면은 금년 연말쯤이면 개통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만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산청 IC에서 지금 덕산이다, 지리산이다 하는 게 30분 이상 단축됩니다.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정말 가볼 만한 관광지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 제대로 이제 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해서 지금까지 참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온 저로서는 크게 고무가 될 때도 있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큰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서 산청군이 인구 증가 잠재력 전국 1위로 나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보이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좋은 환경이다. 또 일자리다. 또 우리 부모들 크게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교육이잖아요. 교육의 여건도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우리 단설 유치원이라든지 또 기숙형 중고등학교, 산청 중고등학교 통합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게다가 우리 또 군에서 활용하는 학원이죠. 우정학사가 제대로 돌아감으로 해서 산청에서 공부해도 인류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전국에서 노는 사람이 없는 곳,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산청에 오면은 그래도 뭐 약초산업도 있고 또 뭐 전국에서 뭐 최고다 하는 뭐 딸기다, 곶감이다, 뭐 유기축산이다,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그런 기반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청 가서 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특히 요즘 뭐 코로나 전국에 뭐 땅을 좀 구해달라, 집을 좀 구해달라 하는 연락도 많이 받는다고들 합니다. 아마 그런 큰 변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임 3년을 맞은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선 연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재선 도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경수 도지사의 일성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5년을 기점으로 한 해 약 18,000명씩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청년 인구를 반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에는 청년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모든 도민들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조했는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국가 균형 발전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도지사 재선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책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저에게 맡겨진 운명적인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성공시키고 싶고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 지사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 연내에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있는 그대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서부 경남 KTX 임기 내 착공과 관련해선 2028년 완공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조건부 동의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선 창녕과 합천, 거창 등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지리산 아트팜 여름 전시회 개막식이 오늘 오후 2시
하동군 지리산 아트팜에서 열립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군민 우선 관람 행사가 오늘 오전 9시 거창군 항노화 힐링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새마을회 상반기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 선진공원 주차장에서 펼쳐집니다.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가 오늘 오후 5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밀양 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밀양시 상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진주시가 상설 화상상담장을 운영합니다. 진주시 지식산업센터에 마련한 화상상담장은 화상회의나 수출 상담을 하려는 기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통역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초양 정류장에 지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다음 달 9일에 문을 엽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큰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181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400여 종의 포유류와 어류, 파충류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비대면 안심관광지 5곳을 선정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청군은 대원사 계곡길과 동의보감촌, 삼장 대포숲과 중산리 계곡, 경호강 래프팅 등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가족 단위의 소규모 방문에 적합한 관광지 5곳을 선정해 전국의 피서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15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담은 3.15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안은 3.15의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았고 기념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명시했으며 3.15 관련으로 유죄와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개최 예정인 가운데 박완수 국회의원이 창원시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창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0%포인트 가까이 급감했고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방의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건 모순이라며 투기과열지구를 일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최근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안전사고로 숨진 고성군 삼강 SNC를 집중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2,200여만 원을 부과한 한편 재해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3월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숨졌으며 지난 4월에는 노동자 1명이 45톤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창원 광암해수욕장과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에 개장을 앞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이 적용돼 피서객 특수가 예상되지만 지난 주말 일부 해수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서객들이 목격됐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도 정도 높은 고수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다음 달 말부터 8월 초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연안에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고수온기에는 양식어류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어제부터 2달 동안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또 반바지를 착용한 직원들에게 손 선풍기와 텀블러 가방 등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이 되는 기념품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한여름 시원차림 복장 출근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쌍용차가 어제 인수합병 공고를 내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쌍용차는 다음 달 30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27일까지 예비 실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본실사와 투자계약 등의 수순을 밟아 새 주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067억 원 규모의 K1 전차와 K1A1 전차, K1 군안 교량 전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정비는 노후 전차를 분해해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 작업을 거쳐 신차급의 성능을 확보하는 작업을 말하며 계약 기간은 K1 전차와 K1A1 전차는 2024년 11월까지,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는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의 귀농 가구가 1,341가구로 1년 전보다 2% 증가한 반면 귀여 가구와 귀촌 가구는 각각 70가구와 35,682가구로 1년 전보다 각각 36.9%와 4.3%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귀농 가구는 전남과 경북, 전북,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고 경남의 귀촌 가구는 경기와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창원과 김해, 거제 한 곳씩 도내 3곳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무휴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은 늦은 밤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하동 송림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알프스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해로 올해 제첩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행 조짐을 보여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남북 도시 간 협력과 교류, 북한의 도시주택, DMZ 활용 등을 주제로 한 2021 남북교류와 국토비전 작품 공모전을 엽니다. LH는 한반도 평화 공동 번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남북 교류 작품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 25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여객선과 화물선, 낚시 어선 등 모든 선박이며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